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5번째 지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네. 자, 이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면 다른 사람들의 노여움, 다른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엄마가 간혹 자녀들을 좀 엄하게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아빠도 엄하게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엄한 편이에요. 그런데 엄하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만큼 자녀를 사랑해요. 어떤 부모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 이제 자녀들 특히 이렇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은 진짜 우리 엄마가 때로는 마녀 할멈 같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 할멈처럼 굴어도 정말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칠 만큼 사랑해요. 나의 목숨보다 아들, 딸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히 아빠들 말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사실. 아빠는 저도 보면 좀 약해요. 엄마에 비하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내가 엄하게 하면 자녀들도 화가 나고, 나의 부하 직원들도 화가 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나요. 내가 엄하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엄하게 안 하고 너그럽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리더, 너그러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내가 실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이냐? 일단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 마음의 힘이 강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자녀들에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관성.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말을 하게 돼요. 슬프면 슬픈 대로 말을 하게 되고, 기쁘면 기쁜 대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실력이 없고 마음의 힘을 갖추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의 힘, 실력을 갖춰서 일관되게 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정말 실력이 많으면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해! 너 하라고 말했어? 너 안 해? 이러면 자식 이리 와. 이렇게. 그런데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너그럽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든지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리더나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반하는 행동,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아내와 아주 관계가 좋아요. 사실은 좀 중간쯤에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원래는 우리 아내가 저보다 지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낮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점점 올라가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과거에는 엄마가 똑똑한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아빠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왜냐면 원래 아내가 더 죄로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쯤에는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그걸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낫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나니까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원래 과거에도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그때 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전에는 해 하라고 했지. 내가 3번째 말을 했어. 그래 이리 와 이놈 자식.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설득을 해요. 왜 그런지. 왜 해야 하는지 설득을 막 해요. 그러니까 정말 관계가 좋아요. 내가 이럴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하게 하지 않고. 그럼 내가 너그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도 웃으면서 얘기를 들어요. 내가 즐겁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즐겁게 얘기를 들어요. 내가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게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들으면 상대방도 화가 나요. 내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도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사실 자녀고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참는 거지. 사실은 막 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막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실력. 정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려면 첫 번째는 정말 마음의 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항상 일관성 있게 살아가면 그러면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실력이 많아서 설득할 수 있는 힘. 무조건 하지마 하지 않고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정말 내가 늘 사람들을 너그럽게, 자녀를 너그럽게 대해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